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일단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애플 쪽에도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. 일단 애플이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인텔리전스를 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. 뭐 1%대에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고요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FOMC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형주에 대한 주가 흐름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일단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하고,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성 종목군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일단 결국은 뭐 FOMC에 대한 눈치 보기, 그리고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종목장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전망 분위기가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자릿대가 지금 PBR 한 배 정도 수준이에요. 2760대 요 자릿대가 PBR 한 배 정도 수준인데 여전히 좀 저항 자릿대로 좀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에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 섹터를 좀 보게 되면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. 가장 큰 게 유전이에요. 11월 달에 뭐 시추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, 일단 선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피팅 쪽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시추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삼성중공업이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. 삼성중공업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요 정도를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촉발됐던 그런 부분들이죠. 뭐 전력 쪽이라든가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일단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번 더 눌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. 일단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기서 좀 한 번 더 눌러주게 된다라면 요 35만 원 이하 자리대에서는 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 만약에 눌러주는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신규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LS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고, 그다음에 HD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죠. 뭐 이런 종목분들도 한번 눌러주는 61선 정도의 조정, 그 정도면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일단 이들 섹터들, 그리고 뭐 화장품, 실적이죠.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이제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죠.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적을 좀 대비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러면
전력 쪽, 이 변압기 쪽이라든가 전선, 뭐 이런 쪽 실적 좀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. 뭐 이런 쪽이라든가 화장품,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눌림목 공략은 가능하다.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올랐는데, 일단 뭐 여전히 뜨거운 게 HBM 쪽인데,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낸드 쪽도 일단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고 해요. 그러면 이 낸드 쪽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,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테스라든가, 뭐 원익 IPS라든가, 뭐 유니테스트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겠죠.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.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바닥 권역을 좀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한 번쯤은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최근 들어 좀 반가운 소식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에요. 2차 전지에다가 여기다가 에너지까지 물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, 이게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PNT 같은 경우들,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자동차 판매,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기업들, 현대기아 자동차 판매가 증가가 됐습니다. 그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쪽에 있어서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섰다? 뭐 그렇게 좀 보여지진 않지만, 그래도 어, 낙은 좀 나왔다.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지는 않았죠.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눌림을 주고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좀 분할로 만들었다가 눌렀을 때 여기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,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,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기아에서 나오는 EV3가 반응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EV3에 공급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, 이런 쪽도 양호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SL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. 뭐 HL 만도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수는 굳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. 여전히 좀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. 요 날이 5월 말이었어요. 5월 말에 외국인 쪽 매도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리밸런싱이 좀 있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다시 외국인 쪽은 매수 유입이 됐었고, 그리고 1800원대 초반에 매수가 좀 외국인 쪽에 유입이 됐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를 고점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요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 쪽도 1380원 이 언저리 때는 고점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인식을 하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걸 넘어서게 된다라면 좀 변수겠죠.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체크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동시만기 이후에는 좀 섹터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밀리면 요 자리 때 이하는 뭐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삼성전자가 뭐 HBM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좀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겠느냐.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그리고 FOMC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형성이 될 거고, 동시만기 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, 베팅이 되어 있어요.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고, 금융투자 쪽은 반대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밀리게 된다면 뭐 360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,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뭐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좋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올라가게 된다면 부담스럽게 뭐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주가가 사실 이 시세의 흐름들을 좀 보고 따라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근데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유전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올라갔잖아요. 그러면서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은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쪽은 밀려 내려왔어요. 그럼 얼추 이 에너지 쪽이 좀 제법 많이 밀렸거든요. 얘는 많이 올라갔고, 그러면 얘를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반등 타이밍을 노리면서 그날로 좀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에너지 쪽은 끝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.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, 동시만기 이후에는 조금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밀리면 실적주는 좀 매수 분할로 접근한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시장 너무 우려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